여러분 페이지 254쪽 지구환경변화 인간생활 펴주시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쓰는 거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규정 버전으로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 소단원으로 이제 넘어와서 8단원 세 번째 소단원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구환경변화와 인간생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바로 기후변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후변화 연관편 해주시고요. 기후변화는 뭡니까?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우리 기후변화 많이 익숙하지?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 여기다가 구분을 조금 지어주도록 할 텐데, 지구 내적 원인과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과학 원에서도 자세히 다룬다는 걸 참고해주면 되는 거고, 자, 지구 내적 원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구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화산 분출로 인한, 화산 분출은 뭐였어? 화산 분출은 지각 변동이었죠. 지각 변동이었는데,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한 대기 투기율의 변화라고 나와 있지. 대기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과가 이제 뚫고 들어오다라는 의미라는 건데,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표면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태양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대기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화산이 이렇게 펑 터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버리면 대기의 투과율이 어떻게 되겠어? 투과율이 낮아지는 거지. 감소라고 할게요. 투과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의 양은 줄어든다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 자, 근데 지표면이 변화할 때, 예를 들어 지진이 생겼어. 지진이 생겨나면은 그 복사 에너지 양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율이 변화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도 지구 기후 변화의 내적 요인이 된다. 세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한 해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어. 해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의 흐름, 이런 바다의 수온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빙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빙하의 면적, 수륙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은 해류도 그치, 더 불어나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이건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지구 내적 요인으로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원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여기 부분 집중해서 들으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 부분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부분 여러분은 필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필기하세요. 자,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라고도 하는 이거의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 텐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커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 더 커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 입자량 차이가 커져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된다. 지구 자전축,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적도선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우리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약 23.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기울어지게 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입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하는 그 에너지의 복사량이 더 더 벌어지게 되면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 방향도 변화할 수 있거나, 그리고 지구 공전궤도 모양의 변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세 글자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심률이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구 공전궤도 모양도 변화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외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양활동 변화도 중요하진 않지만 같이 알아두자. 그래서 이 네 가지도 지구 외적 요인으로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이 지구 내적 원인과 지구 외적 요인을 구분하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은 알아두면 좋겠고, 각각에 대해서도 특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구 내적 원인, 지구 외적 원인 각각 현관 배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기후가 변화한다 해서 이 기후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자, 기상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같은 뜻, 어떤 지역에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대기의 상태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흔히
기상일기 이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 그냥 날씨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기후라는 게 중요하죠. 기후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단기간에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약간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그 지역의 기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연구했을까? 지금은 약간 현대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기술들로 쉽게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어떻게 연구했을지 자연의 현상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나무의 나이트 연구, 두 번째 화성 연구, 세 번째 빙하 코어 연구 이렇게 되어 있지. 빙하 코어 연구가 조금 생소할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나무의 나이트 연구인데, 기온, 강수량 등에 따라 나무의 생장 속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서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 합니다. 뭐라고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서,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물에서 쓰이는 성장과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간격이 넓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빙하 코어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하 코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빙하의 구멍을 뚫어서 채취한 얼음 기둥을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게 약간 핵심적인 기둥, 원동력 이런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빙하가 형성되면서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포함되며, 이 공기방울 속에는 과거의 대기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과거에는 어땠구나, 이런 대기의 기후 성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 어렵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성 연구가 있는데,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서, 자, 우리 퇴적물, 퇴적암 기억나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과거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므로 과거에 번성하였던 생물 종을 연구하여서 그 기후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트 연구, 빙하 코어 연구, 화성 연구,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과거의 기후 연구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알아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결론을 도출해야겠지. 지질시대 동안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온. 자, 여기는 이제 통합사회 때 진행을 했을 텐데, 아니면 중3 사회 때 진행을 했을 텐데, 온난한 기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뜻한 기후, 한랭한 기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찬 기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과거 40만 년 동안 기후가 굉장히 극심하게 변화해왔고, 과거 1000년 동안에는 더 극심하게 변화해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구온난화 현관편 해주시고요. 대기 중의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지. 대기 중에 온실 기체 체크하시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 체크할게요.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이렇게 되어 있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온 효과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보온 효과를 잘 활성화시키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대기 중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키는 효과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 온실 효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야. 대기 중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대. 그래서 흡수하는 만큼 다시 방출해야겠지. give and take가 진행이 되는 거야. 흡수를 했으므로 다시 내뱉는 양이 있는 거지.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키는 효과를 하는 기체가 아니라 그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고, 그 온실효과를 활발하게 해주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 거고, 그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기라고 하는 성분이 지표면에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지표가 흡수를 해서 대기층이 흡수를 해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지표 재방출되는 에너지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온실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까지만 알아도 되고요. 뭐 프레온가스, 일산화이질소 이런 거는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지나친 삼림 벌채, 과도한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어. 그래서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중 증가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여기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고, 여기도 그냥 알아주면 되는 거죠. 되니? 되니? 그래서 결론은 뭐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고 기온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결론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자. 나 그래프 나온다고 무조건 쫄 필요가 없어. 지금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 변화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온실 기체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기온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네. 연도도 당연히 흐를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기온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값에서 그 지정된 고정값을 뺀 범위거든요. 근데 기온 편차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결론 도출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기체라고 일반화 지을게요. 온실기체는 증가하고 그로 인한 기온은 더욱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 옆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한 여기쯤에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막을지 그 영향과 대책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대책이 이렇게 나와있고, 우선 영향은 빙하의 융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지, 융해와 해수의 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 단열 팽창 배웠었잖아. 이걸로 인한 뭐가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수면 상승함으로 인해서 해안 저지대 침수로 육지 면적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로 인해서 생활 공간이 감소하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가 된다. 또한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가뭄, 극심한 폭우, 불볕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폭염, 폭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감소 체크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 우선은 온실기체의 인위적인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화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준수 등이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지. 이거 여러분 지금 당장 필기하세요. 내용은 굉장히 많고
본질적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건 통합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 지금 당장 필기해 주시길 바라고 하단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유행 기후 변화 협약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 기체 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제 협약으로 195개국이 가입해 있다. 유행 기후 변화 협약 체크하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정을 강조하도록 할게요. 이건 통합사회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단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온실기체 배출량의 37%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파리 협약에 참여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중요하죠. 기후 국가 간 협약으로 1970년에 인간환경을 선언하고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하고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설립하며 1994년에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을 하고 1997년에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요거 두 개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됐을지야.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이렇게 되어 있어. 내용 보도록 할게요. 1850년 이후에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왜냐하면 급속한 산업화 인간의 활동으로 모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야. 온실 기체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평균 기온 편차 증가한다. 온실 기체의 양 증가한다. 메테인 양 증가한다. 자,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온실기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최근과 같은 지구온난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환경변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요. 요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화면 확대할게요.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이렇게 되어 있어. 사과, 한라봉 등의 재배지와 난류성 어조, 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뜻한 쪽에 몰려있는 바다의 흐름이라는 건데, 난류성 어조의 서식지가 북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서식지가 변화하죠. 봄꽃의 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꽃이 빛나는 건데 이 시기가 변화한다는 거야. 벚꽃이나 개나리 등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 수도권의 계절 길이 변화,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진다. 여름은 점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점 짧아진다. 자,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구의 확대 이렇게 나와 있어. 21세기 말에는 아열대 기후구가 산지를 제외한 남부 지방의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대와 온대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후인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아열대 기후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972년부터 2000년대의 아열대 기후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72년부터 2100년, 지금부터 좀 많이 시간이 지나겠지. 선생님 강의도 조금 오래되어 있을 시간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정도로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넓게 거의 전국 지점으로 확산, 퍼진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됐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내용이에요. 기후변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까지 이렇게 좀 많이 끊었는데요. 그만큼 선생님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예시와 꼼꼼히 설명을 드리니까요. 업그레이드된 호마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필수적인 암기와 그에 따라오는 이해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우 중요한 대개와 해수의 순환부터 다시 내용 정리해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